안녕하세요. 살면서 좀 길이 안 보인다 싶을 때 혹은 오래된 질문에 뭔가 새로운 답이 필요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린 종종 책에서 실마리를 찾곤 하죠. 네, 맞아요. 오늘은 바로 그런 지적 탐험, 유시민 작가의 청춘의 독서, 그리고 그에게 영향을 준 리영희 선생 관련 자료들을 좀 보면서요. 한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깊어지고 단단해지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들여다볼 자료들은요, 단순히 이 책 읽었다 하는 그런 목록, 그 이상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유시민 작가가 뭐랄까, 지적 자서전이라고 불렀다는데, 이 책을 통해서 젊은 날의 고민들이 고전 속 질문들과 어떻게 만나고, 때로는 막 부딪히면서 자신만의 답을 찾아갔는지 그 과정을 생생하게 따라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과정이요? 특히 책이 어떻게 현실 참여에 뭐랄까 나침반 같은 역할을 했는지 그 부분을 좀 주목해 볼 만해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그 지점부터 한번 파고들어보죠. 청춘의 독서는 작가가 20대에 씨름했던 14권의 고전을 다룬다고 하셨는데 네네. 이게 단순히 내용을 요약하는 게 아니라고요. 책 속의 그 거대한 질문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읽으면서 그냥 개인의 자유는 어디까지인가? 이게 아니라 그 추상적인 자유가 당시 한국 사회 현실하고 어떻게 꽝 부딪히는지 그걸 아주 치열하게 고민했던 흔적들이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걸 통해 극한 상황에서 의미 찾기를 접하면서도 그게 그냥 개인의 실존적 질문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사회적 고통 속에서도 신념을 지키는 문제, 이런 거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사유하는 방식. 책 속 질문이 현실의 문제의식으로 이렇게 확장되는 과정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현실 참여에 대한 고민. 이게 리용희 선생의 영향과도 깊이 연결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죠. 자료들 보면 유 작가가 리용희 선생을 사상의 은사다 이렇게 칭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나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자료에 따르면요, 유 작가는 리용희 선생의 전환 시대의 논리 같은 책들을 통해서 얻은 가장 큰 가르침으로 암과 삶의 일치, 그리고 진실을 위해 고난을 감수하는 용기, 이 두 가지를 꼽거든요.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리용희 선생이 강조한 지식인의 역할이라는 게 그냥 객관적인 분석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파악한 진실에 입각해서 부당한 권력이나 통념에 맞서는 그런 실천적인 태도까지 포함하는 거죠. 유 작가는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깊은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회고합니다. 물론 저희가 여기서 특정 인물이나 관점을 지지하는 건 아니고요. 어디까지나 주어진 자료에 나타난 유시민 작가의 해석 또 평가를 전달해 드린다는 점은 좀 분명히 하고 싶네요. 네. 맹과 삶의 일치, 나는 용기. 근데요. 자료에는 유 작가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도 읽었다고 나오잖아요. 네, 나옵니다. 현실 정치의 그 냉혹함을 설파하는 마키아벨리하고 또 진실을 위해 고난을 감수하라 이런 리영희 선생의 가르침, 이 사이의 긴장감은 좀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궁금한데요. 바로 그 지점이 유 작가 독서의 어떤 입체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유 작가는 마키아벨리를 통해서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 그러니까 현실 정치의 그 비정하고 때로는 좀 비열하기까지 한 속성, 이걸 직시하는 법을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리영희 선생이 왜 싸워야 하는가, 이 도덕적 동기와 방향성을 제시했다면 마키아벨리는 어떻게 싸움이 벌어지는가 하는 그 현실의 작동 원리를 보여준 셈이죠. 방향성과 현실 원리. 네, 유 작가는 이 둘을 모순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리영희 선생에게서 받은 나침반을 들고 마키아벨리가 그린 지도를 보면서 항해하는 법을 고민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냉철한 현실인식과 어떤 도덕적 신념 사이의 균형점, 이걸 찾으려고 했던 거죠. 균형점을 찾는 여정이었군요. 결국 책을 읽는다는 게 정답을 딱 찾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질문을 던지고 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를 통해서 언론과 진실 문제를 고민하고 또 역사란 무엇인가를 읽으면서 역사의 진보를 성찰하고 이 모든 과정이 결국 저자의 생각을 넘어서 자신의 현실과 연결하려는 노력이었던 거고요. 정확해요. 그래서 유 작가가 강조하는 책을 마음대로 읽을 권리, 이게 중요해지는 겁니다. 저자의 권위에 그냥 눌리는 게 아니고요. 때로는 비판적으로, 또 때로는 자신의 맥락에 맞게 재해석하면서 읽는 그런 주체적인 태도죠. 이런 능동적인 독서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한 사람의 세계관을 형성하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 전체의 지적 자산을 풍부하게 만드는 그런 동력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유시민 작가의 청춘의 독서 목록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한 개인의 기록이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의 지적 성장을 위한 어떤 제안, 이렇게도 익힐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갈까요? 분명 여러분 각자의 삶에도 방향을 제시해 주었거나 혹은 아주 격렬한 질문을 던졌던 그런 인생의 책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도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혹시 잊고 있던 책을 다시 꺼내 들거나 아니면 새로운 지적 모험을 시작하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지금 여러분의 책장 어딘가에 좀 어렵고 불편해서 혹은 너무 익숙해서 그냥 먼지만 쌓여가는 그런 책은 없으신가요? 어쩌면 그 책 속에 당신이 외면했던 오래된 질문 혹은 아직 던져보지 못한 새로운 가능성이 숨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책을 다시 펼쳐볼 용기 한번 내보시는 건 어떨까요?